선비가 장터로 갔다. 장사한다고. 보석판다고. 안녕하세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거의 2년이 되어가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다고 해요. 주얼리 시장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의외로 10만원대 중저가 주얼리 수요가 적어진 반면 고가의 주얼리 소비는 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활동을 억제했던 시간에 대한 보상 소비일까요? 명품 브랜드 앞에 줄을 설 정도로 소비가 폭증하는 현상에 주얼리 업계도 중저가 상품을 접고 고가 상품 판매 전략으로 돌아섰다고 해요. 고가의 명품 주얼리들은 어떤 컨셉으로 코로나 이후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할까요? 우선 행운이라는 테마가 눈길을 끌고요. 분명한 스토리, 메시지를 담아 소비자들의 감성을 움직여 지갑을 열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반크리프 앤 아펠은 행운을 상징하는 네이크로바를 모티브로 한 알함브라 컬렉션이 있죠. 알함브라 컬렉션은 행운과 건강, 부를 상징하며 50년이 넘도록 꾸준히 사랑받는 스터디셀러이죠. 네이크로바와 유사한 4개의 꽃잎을 모티브로 한 불가리의 피오레버 컬렉션도 있죠. 로마인들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상징한 네잎의 꽃잎을 지닌 매혹적인 꽃에서 영감을 받은 피오레버는 도시의 대리석 사이에서 피어납니다. 천진난만한 자유로움, 자유스러운 우아함이 피오레버 컬렉션의 매력 포인트라고 하죠. 이탈리아로 꽃을 의미하는 피오레와 영원의 포레버를 합쳐 피오레버라는 네임이 탄생했죠. 티파니 키 펜던트 시리즈는 우리에게 행운의 열쇠라는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죠. 어쩐지 착용하면 이 열쇠로 긍정과 희망이라는 문을 열고 그 문을 통과하면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지 않으세요? 또한 미소 짓는 입모양을 닮은 티파니 티 스마일 컬렉션은 전 세계에 통용되는 미소가 선사하는 행복감과 유대감을 상징하죠. 티파니의 이니셜 T의 모양을 변형한 모던하고 유니크한 디자인 덕분에 런칭 이후 스테디셀러입니다. 아뮬레트는 프랑스어로 부적을 의미하는데요. 자물쇠 모양의 펜던트 안에 행운을 의미하는 말라카이트, 평화를 주는 라피스 라줄리, 기쁨을 상징하는 오팔, 생명을 지닌 카닐리언, 용기를 주는 오닉스 등 여러 가지 유색석 옵션이 있어요. 원래 부적은 몸에 지니면 좋은 운이 오는 거잖아요. 코로나를 극복해야 하는 시기에 간절한 소망을 담은 주얼리로 구매자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별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을 했다고 하죠. 무슈 디올이 사랑한 행운의 별을 8꼭지 별의 형태로 새롭게 재해석한 로즈 두방 컬렉션은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체인 위에서 메달이 자유롭게 회전하며 하드스톤이나 바람장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마음의 평화를 주는 터키석, 수호를 상징하는 핑크 오팔, 행운을 배달하는 말라카이트 등 의미 있는 유색 스톤을 사용했죠. 별을 이야기한다면 샤넬 파인 주얼리의 꼬메트 컬렉션을 빼놓을 수 없어요. 혜성이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믿은 마드모아젤 샤넬은 자신의 별을 믿지 않고서는 위대한 운명은 있을 수 없다 라고 말했을 만큼 마음속의 별을 간직한 분이셨죠. 심플하고 모던한 디자인과 화려한 다이아몬드의 조화가 매력적이죠. 다음은 프레드의 8 디그리즈로 컬렉션입니다. 행운의 부적이라는 키워드를 지닌 이 컬렉션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요. 둥근 아치형 모티브는 무한대를 의미하는 수학기호 같기도 하고요. 두 사람을 묶어주는 매듭처럼 보이기도 해요. 중화권에서 부와 행운을 상징하는 팔도 떠오릅니다. 프레드는 이 컬렉션에 대해 행운의 비전을 스스로 정의하라고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드비어스의 탈리스만 컬렉션의 탄생은 그 스토리가 인류의 처음 다이아몬드를 착용했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죠. 예로부터 연마되지 않은 팔면체의 다이아몬드는 행운과 힘을 선사하고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신비의 부적으로 여겼죠. 행운을 상징하는 네이크로바를, 소원을 이루어줄 것 같은 혜성을 주얼리로 만들어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한다면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저도 사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한편 백화점 업계는 성탄절 준비를 일찌감치 시작했다고 하죠. 많은 소비자가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른 시기에 성탄 분위기를 내는 것도 고객들에게 희망과 힐링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에는 어떤 패션 주얼리가 유행할까요? 다양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의 정서에 기인한 예측을 해보는 것이 현실적이겠죠. 그동안 우리 모두는 무척 열심히 살았잖아요. 이제는 모두 지쳐있고 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한계에 다다랐다는 표현이 적절하겠죠. 본격적인 트렌드의 변화는 오는 2022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요. 아마도 2022년에는 심리적으로도 큰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마스크에 가려서 화장도 안 하고 편한 차림으로 운동 생활을 주로 해왔었죠. 2년 가까이 집에 발이 묶여 파스텔 컬러의 라운지웨어, 뉴트럴하고 편안한 옷을 찾는 고객들이 많은 편이었지만 이제 소비자들이 코지하고 편안한 옷에 실증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대담하고 활기찬 스타일, 화려한 컬러, 꽃무늬 소재나 드레스를 찾는 소비자들이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상적인 생활로 되돌아갈 채비를 하기 시작할 걸로 예측됩니다. 대담한 은색 체인, 샹들리에 귀걸이, 화려한 펑키 뱅글, 컬러풀한 목걸이의 등장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면역력, 자연 방어력이 중요시되고 친환경, 자연주의, 핸드메이드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성향도 늘어날 걸로 생각되고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 캐럴이 흘러나오고 반짝이는 전등 트리와 분주해진 거리와 풍경, 무엇을 떠나보내고 그리워하던 무엇을 다시 찾고 싶을까요? 주얼리에 있어서 코로나 이후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많이 궁금해집니다. 코로나 시대의 암울함을 생각하며 아주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중세 시대의 어두움을 떠올려 보았어요. 코로나 이후의 트렌드를 예측하기 위해 중세 이후 르네상스와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14세기의 유럽은 중세의 암흑 같은 억압의 시간으로부터 마침내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였죠. 인간적인 감성을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려 하고 내면의 욕구를 섬세하고 솔직하게 드러내려는 거대한 에너지가 찬란하게 문화와 예술을 꽃피운 시간으로서 큰 사회적인 변화의 전환점이 된 역사적인 시기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회화를 보면 색채가 풍부해지고 원문법이 발달하면서 입체감이 살아났죠. 이런 변화는 주얼리에 반영되어 디테일과 화려함, 보석의 커팅 기술의 발달로 더욱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양한 주얼리 기술이 발달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에나멜 기법을 사용한 주얼리가 유행하였고 남녀 모두에게 체인이 인기가 있었어요. 요즘에도 트렌디한 체인과 레이어드 룩이 유행하고 있죠. 16세기엔 유럽으로 원석이 풍부하게 유입되었죠.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가 매우 인기가 있었고 진주 또한 핫한 아이템이었죠. 하트 모양의 펜던트, 꽃이나 자연 모티브의 브로치도 매우 인기가 있었다고 하죠. 여성들은 진주와 보석이 세팅된 화려한 머리 장식을 하고 내추럴한 바로크 진주 주얼리로 치장하였죠.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은 부풀어 오르는 것이 자연의 이치죠. 21세기 르네상스는 어떤 모습일까요? 인터넷 시대는 가상의 현실이라는 점에서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예술 문화를 찬란하게 꽃피웠던 14세기의 르네상스는 인간성 회복이었다면 21세기는 물질을 초월하는 정신적인, 영적인 변화를 추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신비주의와 우주적인 접근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급변하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치를 고려하는 구매도 소비 트렌드가 될 것 같아요.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할 것 같습니다. 건강, 행운, 보유 가치, 주얼리에 그런 기능들을 넣어서 파워 주얼리를 원할지도 모르겠어요. 미래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진 현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연의 진리는 순환이잖아요. 미래의 해답을 과거 르네상스 시대에서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또 만나요. 만나요.